서점도 결국은 사업자거든요. 그러니까 취급하고 있는 품목인 책이 문화 공공재적 특성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책을 되게 애정하고 좋아하고 하는 사람들이 책방을 하고 책방을 찾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결국 책방도 책이라는 상품을 취급해서 판매하는 곳이기 때문에 사업적인 부분을 꼭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좋은 책을 고르고 추천하는 감성도 필요하지만 그 좋은 책을 어떻게 공급받고 공급 조건은 어떻고 결제는 어떤 조건으로 한다라든가 이런 식의 사업적인 부분에서도 분명히 고려를 해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사실은 세무나 이거는 이런 부분은 난 잘 모르겠어, 관심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지금 시대에서 사실 그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세무신고나 어떤 이런 거래 조건에 따라 거래하는 것 이런 것들을 그냥 무시하면서 할 수는 없어요. 서로 그 거래 조건들을 명확하게 하고 그리고 1년에 내가 돈을 얼마를 벌었든 부가세 신고부터 뭐 소득세 신고까지 신고도 정확하게 해야 되는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책방을 운영하면서 일정 부분은 사업자로서의 역할을 분명히 좀 안고 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네 책방은 어떤 단일한 모델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크게 서점 혹은 책방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과거부터 이어져 온 서점들은 지금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추세예요. 이제 저희가 수치로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과거부터 이어져 온 서점들의 형태는 학교 앞이나 대학교 앞에서 책, 사회과학 서점일 수도 있고 학습지나 참고서를 위주로 파는 서점일 수도 있고 이런 서점일 경우에는 대체로 책 장서가 많아야 되기 때문에 공간도 어느 정도 나오거나 공간이 많이 안 나오더라도 빽빽하게 책을 채워야 되는 공간이에요. 근데 이런 서점들은 지금도 물론 꽤 남아는 있지만 매년 줄어들고 있는 추세고요. 제가 하고 있는 책방을 비롯해서 요즘은 뭐 동네 서점, 독립서점, 동네 책방 이런 식으로 불리우는 서점들은 앞서 설명드린 서점과는 좀 다른 형식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일반적으로 학습서나 참고서들은 거의 취급하지 않다 보니까 단순하게 책만 판매하는 공간이라기보다는 다양한 문화를 같이 운영하는 공간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책방은 책방에서 25종의 책만 놓고 판매하는 곳도 있고요. 어떤 곳은 추리소설만 판매하면서 뭐 한 2~3천 권의 책을 놓고 판매하는 데도 있고 어떤 곳은 또 요즘에는 북스테이라고 해서 지방에는 하루 밤 묵을 수 있는 북스테이를 하는 책방도 많아지고 다양한 복합 공간으로서 운영되는 곳이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특정한 모델은 없지만 그로 인해서 오히려 다양하게 그 어떤 책방지기의 개성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도 그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만약에 요즘에 책방을 만든다고 하면은 그 책방의 정체성을 먼저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어떤 책방을 만들고 싶고 혹은 어떤 걸 추구하고 싶다라는 게 명확해야 그 책방의 정체성이 살아나고 그래야 그 책방이 앞으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난 5년 동안 책방을 운영해왔지만 아직도 제가 운영하는 책방은 안정성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동안도 많은 시도를 했지만 올해 더 많은 시도를 해보려고 해요. 책방을 운영하면서 납품도 좀 더 해보고 그리고 지금 올해부터 도서관하고 약간 협업을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뭐 희망도서라든가 이런 그 사업적인 부분에서 좀 고려해가지고 참여하는 부분도 있지만요. 제가 그 책방을 운영하면서 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출판 쪽에 관련해서도 올해 책을 한 권 더 내긴 했지만 올 연말까지 한 2~3권의 책을 더 내려고 해요. 다 대부분 제가 다 혼자 작업하는 책이긴 하지만 제가 그전부터 내려고 했던 엑셀에 관련된 책과 책방 세무와 그 지원 사업에 대한 책 그리고 이제 제가 혼자 출판을 하면서 경험한 것들을 갖고 다 여기 정리한 출판 과정 배우기 같은 그 제가 경험한 것들을 최대한 출판으로서 내가지고
한편으로는 이 정보를 공유하는 쪽으로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저 같은 경우는 약간 강의나 이런 부분도 좀 좋아하는 편이다 보니까 외부에서 강의나 혹은 컨설팅 하는 쪽을 갖다가 조금 더 강화하려고 해요. 다음 달부터도 타 지역에서 일부 컨설팅 업무를 해주기로 했는데요. 제가 항상 책방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요. 책방을 중심으로 하고 있지만 파생된 일을 최대한 많이 해보자 라는 게 앞으로의 목표고요. 이 파생된 것들이 잘 하다 보면 저 책방에서도 굉장히 많은 수익을 내는 책방이 되지 않을까라는 항상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은퇴학교가 그런 강의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창업을 하면서도 그렇지만 제가 여러 가지 매뉴얼을 만들고 해봤다고 했잖아요. 저는 좀 구체적인 시뮬레이션을 꼭 해보길 권하고 있어요. 이게 막연하게 꿈을 갖고 있을 때는 카페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실제로 내가 은퇴를 해서 창업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은 하나하나 시뮬레이션을 좀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가게를 하나 얻더라도 그 가게를 얻기 위해서 가게 상권 분석부터 시작해가지고 좀 구체적인 것들을 해봐야 되고요. 가게 안에서 커피를 내가 내준다라고만 생각하면은 이건 너무 막연한 거예요. 그 커피를 어떤 기계로 어떤 양의 커피를 어떤 원두를 써서 어떤 잔에 내주느냐 이런 부분을 좀 구체화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사실 사업을 처음 시작한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시뮬레이션을 생각하지 않고 실제로 해보지 않다 보니까 그냥 남들이 추천하는 거에 그냥 따라다니다 보면 정말로 그 가게에서 필요한 혹은 잘할 수 있는 서비스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조금 더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한번 해보길 권해요. 구체적으로 해보지 않으면 그거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구체적인 시뮬레이션을 해봤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5년 동안 해보면서 이제 제 주변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회사를 생활을 하면서는 금전적인 보상 외에 모든 것이 마음에 안 들었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 책방을 하면서는 금전적인 부분만 빼고 모든 게 만족스럽다고 해요. 근데 그 금전적인 부분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그걸 무시할 수가 없다 보니까 지금 다시 간다고 해도 되게 고민은 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가 결국은 조직에 있느냐 제가 나와서 하느냐 그 판단을 하고 조직에 있지 않고 나와서 한다고 했을 때는 책방도 저 입장에서는 한번 도전해 볼 만한 것인 것 같아요. 제가 갖고 있는 특성이 지금까지 5년 동안 생활을 해봤더니 제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나 역량이 제가 책방의 다양한 활동에는 좀 맞는 것 같아요. 다만 아직까지 조금 완성도나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지금 아마 다시 돌아오면 조금 더 세밀한 시뮬레이션과 세밀한 매뉴얼을 만들고 더 정교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한테 알릴 수 있는 책방을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책방을 하면서 그 얘기를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매뉴얼을 만들고 그게 저의 특성이기도 하지만 제가 이렇게 조금 더 기록을 많이 하게 된 계기를 생각해 보면 저희 이제 대학교 은사님이 저 졸업하고 나서 저희 졸업생들한테 그 얘기를 들려주신 적이 있어요. 적자생존이라고. 그 적자생존은 적는 자만이 살아남는다 라는 말씀이셨는데요. 인간의 기억이 상당히 왜곡되고 그리고 휘발성이 강하기 때문에 내가 중요한 생각들, 아이디어 혹은 내가 배운 것들을 그때그때 기록하지 않으면 잘 남기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떤 일을 하든지 좀 기록을 하는 습관이 좀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 회사에서도 어떤 업무를 배울 때 하다못해 시스템의 사용법을 배우더라도 중간중간에 화면 캡처를 해가지고 붙이는 식의 저는 방법으로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런 게 쌓이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저는 배웠던 일을 잘 안 까먹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기록한 거 자꾸 보면서 내가 그 과정을 정리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을 빨리 배우고 오랫동안 좀 체계적으로 정리했던 것 같아요. 그 경험 때문에 제가 비록 책방을 운영한 지는 5년밖에 되진 않았지만 그 책방에 관련된 책도 쓰고 책방 운영 실무에 관련된 책도 쓰고 어떤 강연도 하고 강의도 하게 된 계기가 그런 기록을 잘해서 그걸 갖다가 남들한테 전달하는 역량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역량으로 제가 책도 쓰고 강의도 하고 또 책방을 운영하면서도 많은 사람들한테 책방의 운영에 관련된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는 저뿐만이 아니라 어디나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은 늘 배워야 되잖아요. 저도 배워야 할 게 너무 많아요. 유튜브에서도 배우고 저도 방송에서도 배우고 있는데요. 그 배운 것들을 자꾸 적고 하는, 저도 평생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 이 방송을 듣는 분들도 뭐 은퇴라는 거는 저희가 30대 할 수도 있고 60대 할 수도 있지만 배우는 거는 30대에도 60대에도 80대에도 계속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배운 걸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 배운 걸 잘 적고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